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일입니다. 요사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걸 읽어보면 상당히 이게 공부가 됩니다. 이분이 법률 전문가인데 감사원장을 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예리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이것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팀 플레이를 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료를 이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윤석열 전 총장까지 포함해서를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게 상당히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제 올린 글은 이 이재명 전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입니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반박할 가치도 없는 거죠.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그런다면은 이건 뭐 경제가 필요 없는 거죠. 경제 이론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많이 쓸수록 많이 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쓸수록 많이 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 사람이 되고 만드는 사람은 어디 간지 없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사기죠. 이게 사기인데 이걸 가지고 정책화하니까 최재형 전 원장처럼 점잖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공짜죠, 공짜. 소득주도 성장을 두 글자로 줄이면 공짜입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말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투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의 모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나 법률이 있어야 그 나라는 성장을 지속한다.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투자 의욕을 감축시키고 투자를 가장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물론 문재인 정권의 고분고분한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건희 선생이 그렇게 모았던 세계적인 컬렉션을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느냐 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이재용 부회장 풀어놓고 이건희 컬렉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말대로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국민 약탈이라는 게 바로 점잖게 이야기한 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쓰잡는 겁니다. 막 쓰면은 소비가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헛소리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비판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8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무시되는 분배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정책이라 포장한 것입니다. 일종의 분식적 정책 화장술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요. 실패한 소주성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지사님 말씀대로 성장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 정책은 어디까지나 성장 정책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김병준 위원장은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해서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장이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무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말을 점점 에스컬레이션 시켜서 마지막에는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을 사이비 분배 정책, 사이비 분배 정책은 뭐 두 글자로 줄이면 사기라는 거죠.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 훌륭하게 선 글이고 쉽게 선 글인데 문제는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거죠. 이렇게 사실은 공돈 주겠다는 건데 공돈 주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미끼를 물 사람이 더 많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의 한 반 정도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공약을 하면은 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많아질수록 자신의 지지층이 더 단결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채점을 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감사합니다.